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은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음향 튜닝에 대해 뭐가 궁금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하면서 음향 튜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향 튜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음향 튜닝은 꼭 해야 하나요? 음향 튜닝 안 하면 뭐가 문제죠? 얼마나 자주 튜닝해야 하나요? 이런 3가지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첫 번째, 음향 튜닝은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까 해요. 모든 스피커들은 어느 공간에 설치가 된다면 그 공간에 맞게 튜닝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스피커든 간에 공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스피커의 특성이 아닌 공간의 특성이 더해져서 소리가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 튜닝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스피커라든지 서브우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리차에 의한 얼라이먼트 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퍼 같은 경우도 맨 스피커와의 위상 얼라이먼트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향 튜닝은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거를 간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심층적으로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음향 튜닝은 꼭 필요합니다. 네, 음향 튜닝 안 하면 뭐가 문제죠?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약간 이건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네, 음향 튜닝 안 하면 당연히 소리가 안 좋겠죠. 소리가 좋으면은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음향 튜닝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향 튜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자주 튜닝해야 하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주 튜닝하면 좋겠죠. 본인이 튜닝을 할 줄 안다면, 튜닝을 잘 한다면 자주 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1년, 2년 정도에 한 번씩 튜닝을 직접 하거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음향 튜닝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해왔네요. 네, 튜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떤 장비, 마이크, 소프트웨어를 쓰나요? 소리만 듣고 맞추는 건가요? 3가지 질문이었는데요. 튜닝 같은 경우는 제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도착을 했어요. 일단 그 시스템을 파악합니다. 이 메인 아웃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다음에 딜레이 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혹시 걸려있는 이퀄라이저나 딜레이 값들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 전부 다 일단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음향 장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측정 마이크를 놓고 측정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EQ를 조절하고 뭐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크로스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청취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실제 측정된 값과 청감상으로 일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그 공간에 맞게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 튜닝 스토리라는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 어떤 장비를 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랩의 MRC3라는 측정 마이크, 옥타 페어, 옥타 매치드 페어, 8개의 마이크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dB 이내인 그런 측정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내셔널 어쿠스틱사의 스마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V8과 V9 두 가지 모두 쓰고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보긴 했지만 가장 제가 익숙한 프로그램이 스마트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스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시겠지만 무선 측정 마이크를 리프로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테가 돼요. 단테가 돼서 제가 따로 오인패 쓰지 않고 단테 기반의 측정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내셔널 어쿠스틱사의 스마트 아이오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소리만 듣고 맞추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반대죠. 소리만 듣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만 보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보고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그 능력과 경험 이런 것들이 튜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의사로 생각을 하시면은 같은 의사라도 같은 MRI나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을 다르게 내리기도 하잖아요. 진단하는 능력, 판독하는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도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튜닝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예, 다음 튜닝 결과에 대한 기대와 오해라는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줬네요. 네, 튜닝하면 음질이 확 좋아지나요? 스피커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무조건 플랫하게 만드는 건가요? 란 질문을 했습니다.
튜닝하면 음질이 확 좋아지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음질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밸런스입니다. 음의 밸런스가 확연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을 때는 음질이 좋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간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명료 있고 그런 힘 있는 소리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스피커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거 약간 좀 AI라서 그런지 지문이 좀 이상한데요. 튜닝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를 바꾸지 않아도 보다 나은 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장비를 바꾸기보다는 튜닝을 먼저 제대로 해보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하면서 정말 이거 스피커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많은 질문들을 하죠. 네, 무조건 플랫하게 만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되게 플랫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플랫하게 만드는 건 줄 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마이크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 부분을 에버리징해서 평균값을 보고선 튜닝하는 편인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랫하게 맞추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각 모든 마이크 지점이 전부 다 플랫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본은 플랫을 기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청감상으로 그 플랫함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고음을 끝까지 열어서 아주 초고역 때까지 플랫하게 하는 경우 소리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플랫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좋은 소리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질문입니다. 비용과 시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튜닝을 얼마 정도 하나요? 비용적인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출장비, 장비 렌탈 비용이 따로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줬어요. 튜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각자 약간 비용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튜닝하는 과정에서 스피커를 전체를 다 내려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다 일일이 다 뜯어서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완전 메인터너스급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작업을 하고요. 비용은 제가 교회 한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회 한정이고요. 1000선 미만 교회들은 55만 원에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가격을 결정하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 초기만 해도 제가 아주 저렴한 금액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차등적인 장비의 구성이라든지 라이너리를 썼을 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비용을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서 많은 한 6, 7년간 제가 운영을 해봤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꽤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제 자신이 얼마 정도면 제가 납득을 하고 많은 고객님들이 이 튜닝에 대해서 비용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을 내린 게 55만 원 정도였었어요. 물론 1000석 이상의 교회들은 제가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견적을 위를 주시면은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들에 한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따 나오는 질문이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길게 튜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튜닝을 하면서 시간 단축시키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이지 않고 제가 단시간 내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선택을 한 부분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싸게 받냐요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는 일단 1000선 미만 5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준비 기간까지 하면은 한 3시간, 많으면 4시간이고요. 짧게 끝날 때는 2시간 안에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 여건에 따라서 스피커의 퀄리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빨리 끝난다고 이 사람이 대충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좋은 공간과 좋은 스피커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오전에 가서 점심 먹기 전에 끝날 때도 있고요. 좀 더 준비하다가 점심 먹고 와서 마무리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장비 렌탈 비용은 따로 있나요? 하셨는데요.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권까지는 제가 그냥 기본 튜닝 값이 55만 원에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출장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전날에 내려가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되는 편입니다. 장비 렌탈 비용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째 마지막 질문 챕터인데요. 사후 관리와 재튜닝 관련 질문입니다. 튜닝 설정이 유지되나요? 예배 형식이 바뀌면 튜닝도 바뀌어야 하나요? 튜닝 외에도 헐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줬는데요. 튜닝화 설정은 유지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온습도의 변화가 좀 있는 편이고요. 더군다나 최적이 큰 경우, 공간이 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튜닝하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만약에 꼭 튜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에어컨을 좀 켜서 습도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튜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가 굉장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더라고요.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튜닝의 설정은 완벽하게 유지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봄과 가을에 한 튜닝의 경우에는 그래도 잘 유지되는 편이고 그 온습도의 변화에 따른 소리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콘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EQ를 조정해서 쓰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바뀌면 튜닝도 바꿔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배 형식이 바뀐다고 해서 튜닝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튜닝은 아주 노멀적인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튜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형식 바뀌면 튜닝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콘솔이 바뀌거나 뭐 스피커 바뀌면 당연히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튜닝 콘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바뀌면은 회전되는 부분이 콘솔의 출력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개인 스트러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콘솔이 바뀌실 때는 한번 튜닝을 다시 하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예, 튜닝 후에도 하울링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약간 하울링 음향 튜닝은 하울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음향을 튜닝하다 보면은 그 전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하울링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울링이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는지에 따라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튜닝 단계에서 하울링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지는 않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만 튜닝 단계에서 약간 하울링이 되는 포인트를 조금씩 조정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5챕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음향 튜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 채널 코드맨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